제가 소장으로 있는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에서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국의 법학 교수들을 상대로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각 권력기관들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법학 교수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53명의 교수들이 응답을 해주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헌법 전공을 하신 분도 11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직 형태를 보면 로스쿨에 계신 분들이 21명, 그 다음에 로스쿨이 아닌 비로스쿨에 있는 분이 29명, 또 별도의 독립된 법학부는 아니지만 법률 관련 학과에 계신 분이 2분, 특수대학원에 계신 분이 1분, 그래서 모든 53명이었고요. 비율을 벌려보면 로스쿨에 계신 분이 40%, 비로스쿨에 계신 분들이 55% 이렇게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면 일단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13%에 그쳤고, 야당의 탄핵권 남용으로 부당하다라고 보는 비율이 79%, 거의 80%에 육박하였습니다. 야당이 검사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못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은 15%에 그쳤고, 개별 수사에 대한 입법권 간섭으로 탄핵권 남용이다라고 보는 의견 역시 79%, 거의 80%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검사가 아닌 검찰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수사 지휘에 대한 책임자이므로 탄핵이 정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19%, 약 20%였고, 검찰 전반의 위축과 수사 지연을 가져오는 것으로 탄핵권 남용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75%였습니다. 그 밖에 잘 모르겠다, 또 응답을 안 한 비율이 한 6% 정도 되었습니다. 야당이 수사기관의 특활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삭감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19%, 수사기관의 기능을 위축 마비시켜 일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것이 75%였고, 역시 잘 모르겠다, 응답을 안 한 비율이 6% 정도였습니다. 방통위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급여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입법부의 예산권 행사로서 정당하다는 의견은 25%에 그쳤고, 독립기관성을 해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본 의견이 70%였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화폐 등, 야당이 지역화폐 등 독자적으로 예산 증액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권은 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액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75%였고, 야당도 나름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증액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15%였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이 10%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 질문에 제2요구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36%, 제2요구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49%였습니다. 잘 모르겠다, 응답하지 않은 층이 15%였습니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재판 지연이 사법에 대한 불신과 법 규범에 대한 준법의식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편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77%, 또 재판 지연이 있으나 심각한 편은 아니다가 15%, 보통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4%였습니다. 재판 지연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재판 지연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의견은 전혀 없었고요. 그 밖에 응답을 하지 않은 분이 2분이 있었습니다. 법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55%, 모르겠다가 9%, 동의하지 않는다가 32%로 동의한다는 비율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선관위 해석이죠. 중앙선관위 해석이니까 다르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의하면
국민투표,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거나 또 헌법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 행사할 때 거쳐야 되는 국민투표, 이런 국민투표가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그 해석인데, 이런 사실을 법학 교수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다는 응답이 38%,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58%, 그리고 대답을 하지 않은 무응답이 4%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에 가까운 법학 교수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가 지금 이 상태로는 실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교차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교차 분석의 비교 문항으로는 야당이 지역화폐 등 독자적으로 예산 증액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라고 하는 것이 좀 드러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질문이죠. 이것과 다른 응답과의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차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의 상당수는 지역화폐와 같은 것도 야당이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증액해 줘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보았고, 그 반대 분들이 탄핵 남용으로 부당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역화폐 사용 등 민주당 정책 지지 성향과 감사원장 탄핵 찬성 사이에 유의미한 그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다른 탄핵과 관련된 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야당의 검사 탄핵 역시 민주당 정책 지지 성향과 수사검사 탄핵 찬성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제 보여졌고요. 검사장과 검찰총장,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탄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 역시 특정한 정치 성향이 탄핵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당이 예산 권한을 행사해서 수사기관의 특활비를 삭감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급여 삭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대한 정당성 내지 부당성, 이 판단 기준도 역시 정치적 지지 성향에 따라서 교수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상의 결과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대체로 민주당 정책 지지 성향의 교수들은 재판 지연에서 그 심각성이 조금 덜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 그 판결에 정치적 성향이 묻어난다라고 보는데,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법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정도가 덜하다, 좀 관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객관식 설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지금 현행 국민투표는 중앙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실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교수들의 정치적 성향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느냐 교차 분석을 했더니, 여기에서 보듯이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은 모르고 있다. 그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게 이제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는 교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다는 여기 빨간색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는 교수들은 우리나라가 현재 국민투표 실시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에서 실시했던 객관식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편에서는 법학 교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주관식으로 답한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